안녕하십니까. 양심과 상식TV 표석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철학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21세기의 새로운 철학의 방향으로 절대성의 철학을 제시를 하면서 절대성의 기초가 되는 본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정립을 했다고 말씀드린 설명할 수 없지만 부정할 수도 없는 본체가 현상을 생성한다 라고 하는 정식에서 우선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건 형이상학에서 기본적 구성 요소는 본체와 현상입니다. 본체는 현상을 가능하게 하고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본체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체와 현상은 형이상학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인데요. 본체의 속성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철학적 입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 본체와 현상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이 본체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상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 이면에서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현상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인식의 대상인 거죠. 근대 자본주의의 이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그리고 과학혁명도 함께 거치면서 인간의 인식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넘쳤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대 물리학이나 양자역학, 제반, 지금 심지어는 인공지능의 초지식 사회로까지 가고 있는 마당에 오히려 인간의 인식이나 인간의 존재가 굉장히 초라해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같이 저렇게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거죠. 그렇다면 인간의 존재를 규정을 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전통 철학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입니다. 그리고 동양의 유불선 사상이나 정역 사상에서도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방점을 찍으면서 철학적인 사유가 진행이 됐던 거죠. 결국은 이 불가지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의 영역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은 학문의 영역이 되겠죠. 물론 현상에 관한 학문을 추구를 함에 있어서 왜 종교의 신념에 해당하는 종교적인 신념에 해당하는 걸 끌고 들어와가지고 학문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이 현상의 이면에 있는 본체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학문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본체라고 하는 개념이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러한 이 불가지한 어떤 그런 속성 때문에 또 하나가 나오는 것이 이 본체라고 하는 놈은 항상합니다. 변하지가 않는 거죠. 반면에 현상은
항상 한 게 없습니다. 항상 변합니다. 우리가 대상 사물들, 뭐 안 썩는다고 하는 플라스틱도 100년, 200년이 지나면 썩습니다. 무상합니다. 20세기 현대 철학은 이 무상한 현상을 부여잡고 학문을 전개해 온 것입니다. 이제는 그 학문의 종착지에 도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역에서 일부 선생님은 이 현상에 해당하는 걸 용이라고 하고 본체에 해당하는 걸 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체와 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본체와 현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용에 해당하는 것을 일부 선생님은 그림자 영을 써서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천부경에 가면 용변 부동본이라고, 변화를 쓰는 것은 부동을 근본으로 한다. 이 말이 앞으로 계속 많이 반복이 될 텐데요. 여기서 부동은 본체입니다. 본체가 근본이 돼서 변화가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화는 현상입니다. 이미 한국 철학에서는 현상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고요. 말할 수 없는 그 불가지한 본체가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이 항상하고 무상한 것에 대한 입증은 제가 다음 강의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테고요. 이런 항상하다 보니까 이런 본체는 절대적입니다. 절대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반면에 현상은 상대적이죠. 서로 마주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자면 여자요, 음이면 양이요, 빛이면 그림자요, 이런 상대되는 것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적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절대적인 것은 대상이 없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합친 인간은 절대적이 되겠죠. 입자와 파동을 합친 빛은 절대적이 되는 겁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합친 동전, 절대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동전 그 자체, 빛 그 자체, 인간 그 자체는 우리가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성은 상대성의 현상을 있게 하지만 그 자체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성을 우리가 개념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원론적 개념이 나오는데요. 절대성의 가장 큰 특징은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 인식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부정을 하게 되면 현상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회라고 하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윤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윤회를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윤회를 부정을 하게 되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언어적 인식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지의 본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본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철학적 기초로 삼아야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정역에서는 선천과 후천을 나누는데요. 선천은
현상을 중심으로 하고요. 후천은 본체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본체가 중심이 되는, 본체를 기초로 하여서 배경으로 해서 이제 현상이 전개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본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이 본체와 현상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